안녕하십니까, 이정환입니다. 반갑습니다. 올해 조문집을 제가 자세하게 쓴 조문집을 기존에 없던 어떤 조문집과도 다른 해설서를 만들어서 유튜브에서 이제 강의를 해가지고 여러분들의 제공을 해드리고 있었는데, 혼자서 유튜브용으로 찍다 보니까 화질도 안 좋고 또 뭐 노이즈도 많고 해서 찍다가 중간에 그만뒀습니다. 제가 중단을 하고 찍지를 못하고 있다가 안 되겠다 싶어서 이렇게 따로 다시 처음부터 찍기 시작했습니다. 앞으로 이지원 패스에서 출간한, 보시면 사전처럼 이용하는 진짜 조문 해설집이라고 되어 있죠. 진짜 조문 해설집입니다. 단순히 용어만 단순히 설명해 놓은 게 아니라 그 조문이 어떤 의미인지 자세하게 설명해 놨고, 또 그 조문을 중심으로 해서 어떻게 기출지문이 됐는지 이걸 확인함으로써, 또 그와 관련된 아주 기본적인 판례까지 추가해서 확인함으로써 여러분들이 민법을 조금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교재입니다. 그걸 통해서 또 교재만 갖고는 안 되니까 이렇게 왔다 갔다 들으시고 볼 수 있도록 강의를 촬영해서 제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문 해설집은 우리 민법 공인중개사 시험에서 시험을 봐보신 분들 알겠지만 조문 자체가 시험 문제로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지요. 또 그 조문에 대해서 우리 대법원이 이 조문은 이러한 의미다라고 해석을 하는 것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것들이 주로 문제로 나오게 되고, 민법 공부의 첫걸음이 조문이에요. 다만 이 조문이 대단히 어렵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조문의 의미와 그 다음에 그와 관련된 기출 지문을 유기적으로 확인을 해야 조금 더 쉽게 조문을 암기하고 이해하실 수 있게 됩니다. 그런 취지로 만들어진 거니까 마치 사전처럼 내가 어떤 파트를 공부할 때, 예컨대 동시이행명권을 공부한다 그러면 이 동시이행의 한 명권에 대해서 우리 민법이 어떻게 규정을 두고 있는가, 조문을 먼저 보고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구나, 그리고 이 조문은 이런 의미구나 라는 걸 먼저 생각하고 내용을 보시면 조금 더 수월하게 민법을 접근하실 수 있다. 그런 취지에서 늘 옆에 끼고 활용한다라고 생각하시고 봐주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 이제 민법 총칙부터 나오는데요. 우리 시험법에서 요 103조부터가 우리 시험법이죠. 민법 조문은 1조부터 1118조까지 있는데 그 조문이 다가 우리 시험법이 아니고요. 103조부터 우리 시험법이죠. 이 103조는 이름 자체가 뭐라고 되어 있어요? 반사회질성이라고 되어 있죠. 조문 읽어볼게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자, 여기서 법률행위는 계약 등을 생각하시면 되고, 계약, 매매 계약 같은 거. 요 내용은 뭐예요? 법률행위 목적 생각하시면 되죠. 그래서 요 내용은 법률행위 목적을 생각하시면 된다. 계약의 목적. 예컨대 매매 계약 같은 걸 했을 때 그 매매 계약을 통해서 발생하는 권리, A 토지 매매 계약했다, 그 A 토지 소유권, 이런 게 법률행위 내용이 됩니다. 법률행위 목적이라고도 하죠. 계약 등을 통해서 취득하는 권리를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 법률행위 뭐라고? 계약 생각하시면 돼요. 대충 이게 법률행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그 계약을 통해서 발생하는 권리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더란 말이죠. 그럼 이런 행위는 반사회질서 행위라고 이름을 붙이고 무효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서 선량한 풍속이라든가 이 사회질서에 관한 기준은 없어요. 없기 때문에 이 103조에서 중요한 게 뭐냐, 여기에 나와 있는 거 있죠. 이러이러한 행위가 반사회질서 행위냐 아니냐를 여러분들이 구별하실 수 있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조문의 의미 자체보다도 이 조문을 가지고 우리 대법원이 이러이러한 행위는 103조 반사회질서에 해당돼서 무효다라고 한 것들, 그걸 파악하는 게 핵심입니다. 일단 103조 선량한 풍속이 뭐야? 도덕 같은 거 생각하시면 돼요. 상식적인 도덕성, 사회질서. 그러니까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 사회질서 속에 선량한 풍속이 들어있는 거예요. 사회질서 속에. 그럼 사회질서는 뭐냐? 그냥 상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상식, 일반 상식.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일반 상식. 그래서 명확한 기준이 없는 거죠. 선량한 풍속, 사회 일반 도덕적 기준, 법률행위, 매매 등의 계약, 무효로 한다. 권리가 발생하지 않는다. 이런 매치가 되는 거죠. 그죠? 자, 이 상태에서 좀 전에 말씀드린 103조는
우리 대법원이, 판례가 대법원 판례 말하죠. 사회질서 반하는 행위와 반하지 않는 행위를 구별할 수 있어야 되고, 특히 이 사회질서, 반사회질서에 해당하지 않는 거, 이거 되도록이면 많이 암기하셔야 됩니다. 자, 판례가 쭉 나오는데, 아이고야. 판례가 쭉 나오는데, 그 중에서 아주 중요한 게 일단 3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 거, 두 번째 거, 6번째 거. 요 3가지는 우리 시험에서 아주 많이 나오는 것들이에요. 자, 먼저 첫 번째 거, 통정허위 표시라고 돼 있죠. 채무자가 채권자의 경매, 요 강제집행 경매를 말합니다. 경매를 피하기 위하여 가짜로 근저당권을 설정했다. 근저당권 설정 행위뿐만 아니라 허위 매매도 추가가 될 수 있어요. 이런 것들. 그런데 이런 것들은 우리 민법이 나중에 보십니다. 108조에서 몇 조? 108조. 허위 표시란 타이틀로 무효로 한다 이렇게 놨어요. 그러니까 채권자의 경매를 피할 목적으로 가짜 저당권을 설정하거나 가짜 매매를 한 경우에는 허위 표시로 무효가 될 뿐 반사의 질서행위로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게 되는 거예요. 반사의 질서행위 아닙니다. 꼭 기억해야 돼요. 두 번째 B, 법률행위라고 되는데 여기서 법률행위는 증여를 말합니다. 강박이란 건 강력한 협박을 말하죠. 쉽게 말하면 협박을 통해서 재산을 뺏긴 경우를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증여를 할 때 협박을 당해서 증여한 경우, 재산을 강제로 뺏긴 경우. 두 번째, 그 강박을 국가가 해요. 국가의 위헌적 공권력 행사라고 되어 있는데 이 공권력 행사가 바로 위헌적 공권력 행사가 강박입니다. 그리고 국민의 기본권이라고 되죠. 기본권이 재산권이에요. 쉽게 말하면 국가가 협박을 해서 재산을 뺏은 거야. 그런데 이 경우에는 우리 민법 110조에서 취소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따라 이것도 반사의 질서가 아니겠죠. 그죠? 나머지들은 이제 우리 이제 기본 강의나 이런 이론 강의할 때 보면 되고, 세금을 회피하기 위해서 부동산을 다른 사람 이름으로 해놓은 경우, 이걸 부동산 명의신탁이라고 하죠. 근데 요거는 부동산 실거래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에서 무효로 하고 있습니다. 즉 반사의 질서가 아닙니다. 또 다운계약서를 썼다고 돼 있죠. 이게 뭐예요? 매매계약서에 실제로 거래 가액보다 낮은 금액을 매매대금으로 기재했다라고 돼. 우리가 흔히 말하는 다운계약서를 말합니다. 뭐 이런 것들은 반사의 질서가 아니다라고 보는 게 우리 대법원의 태도입니다. 그래서 103조 주문 설관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를 무효한다. 뭐 암기까지 할 건 아니고요. 아, 이런 조문이 있구나. 그 다음에 그 조문과서 반사의 질서가 아닌 거 적어도 요 3가지 정도는 오늘 생각을 해달라. 그럼 되겠죠?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등장하는 조문이 이제 104조죠. 불공정한 법률행위. 일단 이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폭리행위입니다. 폭리행위. 최근에 요소수가 굉장히 수급이 불안정한 상태였죠. 즉 공급이 딸렸죠. 그러니까 요소수를 사재기 해놨다가 10리터에 10,000원짜리 요소수를 10만 원을 받고 팔았다. 그럼 요소수를 팔아먹은 사람은 9만 원의 폭리를 취한 거죠. 이런 걸 불공정한 법률행위라고 부르는 거예요. 폭리행위를. 이 불공정한 행위는 일단 반사회 질서행위 일종입니다. 다만 이제 조문을 따로 뽑아놨을 뿐이에요. 자, 조문은 이렇게 돼 있죠. 당사자의라고 돼요. 당사자가 누구냐? 폭리를 당한 사람, 피해자라고 합니다. 피해자의 궁박한 상태 또는 경솔한 상태 또는 무경험한 상태로 인하여 그걸 원인으로 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이룬 법률행위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현저하게 공정을 이룬 법률행위, 이게 폭리행위가 되는 거죠. 자, 이 조문이 불공정한 행위와 관련된 조문이고, 일단 폭리행위는 무효로 한다라고 되어 있죠. 무효로 한다. 자, 그러면 이 조문에서는
우리가 파악해야 될 게 궁박경설 또는 무경험이 어떤 의미인가 뭐 이런 것들이죠. 자, 그러면 불공정한 행위는 폭리행위다. 개당 500원짜리 마스크를 5,000원에 팔아서 4,500원에 폭리를 취했다. 이렇게 되죠. 그런데 이런 불공정한 행위가 성립하려면 이렇게 500원짜리를 주고 5,000원을 받은 거. 주는 게 급부, 받는 게 반대급부. 이게 현저하게 차이가 이렇죠. 근데 이렇다 하더라도 무조건 폭리가 되는 건 아니고 피해자가 요 세 가지 중에 하나의 상태가 돼야 돼요. 피해자가 요 셋 중에 하나의 상태가 있어야 된다. 여기서 궁박이란 게 조금 처음 보는 낯선 표현이죠. 궁박이란 건 급박한 곤궁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냥 쫓기는 거예요. 쫓기는 거. 우리가 흔히 이런 말 쓰죠. 똥끝짓 한다고. 그거 말하는 거예요. 물론 이 쫓기는 게 돈에 쫓기는 경우도 있죠. 이걸 경제적 궁박이라 합니다. 정신적, 심리적으로 쫓기는 것도 있죠. 그건 정신적, 심리적 궁박이라 하겠지. 어쨌든 경제적이든 돈, 경제적 돈 또는 정신적, 즉 심리적이든 쫓기고 있는 게 궁박한 상태입니다. 궁박한 상태. 네, 궁박은 이런 정도의 개념을 잡아주시면 돼요. 특히 정신적 궁박도 궁박이다 생각하시면 돼요. 돈에 쪼들리진 않지만 심지로 굉장히 쫓기고 있는 거. 경솔이라는 건 이제 성급한 거죠. 성급한 거. 사려 깊지 못하고 성급한 거. 당연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무경험이 나오는데, 무경험이란 말 그대로 경험이 없는 거죠. 근데 이 경험이 없는 게 그게 두 가지예요. 하나가 특정 영역의 경험 부족. 특정 영역의 경험 부족이란 말 그대로 특정한 영역에서의 경험 부족을 말합니다. 예를 좀 생각해 볼까요? 번지 점프 같은 거. 번지 점프 같은 것들은 해본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극히 드물죠. 그러니까 만약에 특정 영역의 경험 부족을 무경험이라고 한다면 대한민국 국민들은 대부분 무경험이다 이렇게 판단해야 될 거예요. 그런데 백사조에서 말하는 무경험이란 이런 특정 영역의 경험 부족을 말하는 게 아니라 사회 일반 경험 부족이라고 해서 국민 대다수가 경험해 본 것을 경험하지 않은 것. 이게 백사조에서 말하는 무경험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질문 이런 게 나온 적이 있죠. 기출질문에. 여기 보세요. B. 무경험이란 거래 일반 경험 부족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 영역에서의 경험 부족을 말한다. 이렇게 출제가 된 적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백사조 조문을 확인하고 그 조문에서 궁박이라든가 무경험이라든가 어떤 의미인지까지를 조문에서 확인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궁박도 정치적 궁박이 포함된다. 옳은 지문이죠.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된단 말이죠. 그 다음에 아까 조문에서 궁박경설 그리고가 아니라 또는이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이 또는의 의미가 뭐예요? 피해자는 궁박하거나 경솔하거나 무경험하거나 셋 중에 하나면 되죠. 이게 기출지문이에요. 조문에 또는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그걸 지문화하는 거야. 뭐라고? 피해자에게 궁박경솔 무경험 가운데 어느 하나가 있으면 충분하다. 세 가지 모두를 갖출 필요는 없다. 이렇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지문이 나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조문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 조문이 어떤 식으로 응용이 돼서 출제될 것인가 이런 걸 조문을 공부하시면서 같이 생각을 해달라는 거죠. D와 관련된 건 나중에 대리 가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3조, 104조 조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조문에 대한 해석이 아주 중요하다는 거.